문마형 문법 마스터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법 마스터편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이 일반적으로 문법을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것과는 달리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문법 마스터편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문법을 정리하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걸 독해와 영작과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독해가 쉬워지고 영작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설명은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에 집중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를 이수하고 나면 비로소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 글을 읽을 수 있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1장 단어와 품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요점 1번 단어, 문장의 기본.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Tom is a good student. 문장이죠. 여기서 Tom is a good student. 각각 단어입니다. 단어가 5개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He lives in Seoul. 단어가 4개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점 2번 단어와 의미. 단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he는 그 또는 그 남자란 뜻입니다. 남자 한 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is는 뭐뭐이다란 뜻이 있습니다. live는 살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뜻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점 3번 팔품사 단어의 분류. 단어에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팔품사라고 합니다.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하면서 저절로 외워지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요점 4번 품사별 의미. 자, 각 품사별로 팔품사 있다 그랬죠? 각 품사별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명자가 이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름 명자예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이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동사는 명사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동자가 행동, 즉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에 대해 설명하는 말입니다. 형용이란 말은 표현한다, 설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말, 꾸며주는 말입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오는 말입니다. 전치가 앞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뭐 앞에 놓이느냐? 명사 앞에 놓이는 겁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 즉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줍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할 때 여러분은 듣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암기하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겁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놀람 등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 각 팔품사를, 이 각 품사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명사는 보통 무엇, 것에 해당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동사는 뭐 어찌어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한다, 어찌어찌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용사는 해석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과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사는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밑에 이제 보면은 별표 보면은 전치사 접속사는 단어의 뜻 앞에 물결 무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앞에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붙습니다. 이 말은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는 어떤 말이 온다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주어 동사 즉 절이 옵니다. 감탄사는 문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품사는 아닙니다. 그저 감탄사로 나오는 단어들의 그 뜻만 이해해 두면 됩니다. 자, 각 품사별로 자세히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Tom, Mary,
이노, 지선, 미스터 킴, 미스 박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탐과 메어리는 외국인의 이름이고 이노와 지선은 한국인의 이름입니다. 미스터 킴은 남자에게 붙이는 미스터는 남자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미즈는 여자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사람입니다. 북, 데스크, 스카이, 독, 컴퓨터, 카, 머니 이것들은 사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독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생물입니다. 생물이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짐승도 동물도 굉장히 친근한 경우에는 he나 she를 붙여가지고 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같이 뭐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사물도 어떤 경우에는 성을 나타내서 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뭐 여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을 나타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물은 나중에 이제 대명사로 보면은 it로 받고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물론 they로 받습니다. 자, 이건 복잡한 설명이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정도만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 6번 명사의 복수형. 명사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통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뭐 집합명사, 추상명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실용성으로 봤을 때는 명사는 그저 셀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는 게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일 때, 즉 여럿일 때 보통 s나 es를 붙입니다. 펜슬, 애플, 컵, 박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셀 수 있는 것들이죠. 셀 수 있는 것들은 한 개일 때는 그대로 쓰지만 여러 개일 때는 뒤에 s자를 붙여가지고 복수형을 만듭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 들자 같은 거죠. 그래서 펜슬이 하나일 때는 펜슬이지만 여럿일 때는 펜슬즈, 애플, 애플즈, 컵, 컵스, 박스, 박스이즈 이런 식으로 s나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셀 수 없는 것들, 물 같은 경우 water, fire, 불 이런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만 이렇게 한 개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s를 붙이지 못하고 반드시 아무리 많더라도 단수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파워, honesty는 힘, 정직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죠. 당연히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이건 원칙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외적으로 이게 셀 수 있는 것처럼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고 그때 이해하면 되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으므로 항상 단수형이다라고 했습니다. Many books, 북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되니까 many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 이렇게 되죠. s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water는 물인데 물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물 그더라도 우리는 waters라고 하지 않고 water라고 합니다. much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many든 much든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many는 셀 수 있는 말 복수형 앞에 붙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붙습니다. 물론 많은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many books, 많은 책들, much water, 많은 물. 자, 요점 7번을 보겠습니다.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양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예외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외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멈추거나 책을 보면서 외워도 되고요. 또 뭐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외워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집중해서 강의 자체에 집중해서 설명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먼저 모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man이 man으로 변합니다. 모음 a가 e로 변합니다. 발음은 man, 우리말로 아이에서 man, 어이로 바뀝니다. man. 마찬가지로 여자는 woman, women 이렇게 바뀝니다. 자, 뒤에 그 WO 다음에 MAN의 A가 MEN으로 바뀌는 거는 man 변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발음은 woman, women 이렇게 됩니다. 다음 생쥐, mouse입니다. 이 mouse는 OUS가 IC로 바뀌어서 mice가 됩니다. mouse 하면 생쥐, mice 하면 생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빨은 tooth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복수형이 될 때는 OO가 EE로 바뀌어서 teeth 이렇게 됩니다. tooth, teeth. 자, 이런 방식으로 변하는 게 goose, geese, foot, feet입니다. OO가 EE로 바뀌는 거 똑같죠. 단 이제 대부분은 OO가 EE로 바뀔 때 둘 다 tooth, 장모음, teeth, goose,
geese 이런 식으로 장모분으로 나타나는데 발만 foot 이렇게 단모분으로 나타내고 발들 할 때는 feet 이렇게 길게 장모분으로 나타납니다. 발만 foot 단수정일 때 foot 나타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en이나 ren을 붙여가지고 복수형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child 어린이죠. 복수형이 될 때는 ren을 붙여가지고 children 이렇게 합니다. children이 아니고 children이에요. 다음 황소는 ox인데 en을 붙여서 oxen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deer 이거는 사슴도 deer 사슴들도 deer입니다. 마찬가지로 sheep, fish, Chinese 강세가 뒤쪽에 있습니다. Chinese, Japanese 자 이런 말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의 모양이 같습니다. 단 여기서 fish,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여러 마리다 할 때는 fish, 복수형이라도 fish를 사용하지만 물고기의 종류가 여럿이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다 할 때는 fishes 이렇게 es를 붙여가지고 규칙 변화처럼 es를 붙여서 나타납니다. 그냥 물고기가 여러 마리다 할 때는 fish,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 할 때는 fishe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점 8 대명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